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의 최성근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데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요지부동이고 세계 교역도 부진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일본발 경제 보복 리스크까지 떠안게 된 한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세계 교역을 짓눌렀던 미중 무역 갈등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반도체 경기도 회복세를 탈 것이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기가 1년 전에 비해 악화된 점도 한몫합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1년 전인 3.9%보다 무려 0.7%포인트 낮춘 3.2%로 제시했고 세계 교역 증가율 전망치 역시 4.5%에서 2.5%로 2.0%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여러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결국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수 경제뿐입니다. 하지만 설비 투자의 경우 수출 제조업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대외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건설 투자에 불과한데요.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아 보입니다. 건설 투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등 과도한 SOC 투자와 빚내서 집 사라 고 외쳤던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인 주택 경기 부양의 후유증으로 기나긴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과도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들이 시행되면서 건설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고 그 결과 건설 투자 증가율은 설비 투자와 마찬가지로 무려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도 안 되고 건설 투자도 안 된다면 내수 중에서 결국 남은 것은 소비뿐인데 실제로 지난 2분기 2.1%의 경제 성장률 중에서 정부 소비의 기여도는 1.2%포인트고 민간 소비 기여도는 0.9%포인트에 달해 사실상 2분기 성장률 전부를 이 소비가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끝인가 봅니다. 상반기 국내 경제를 이끌다시피 한 정부 소비의 재정 여력도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6월 말까지 올해 총 예산 중에서 이미 65%를 집행했으니 계산기를 살짝 두들겨 봐도 하반기 남은 재정 여력은 3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5.8조 원의 추경이 통과됐지만 너무 시기가 지연된 데다 내용 면에서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우울하죠. 결국 이러한 대내외 경기 상황을 종합해보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 달성은커녕 1%대로 떨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경제 성적표가 되면 물론 정부와 청와대는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그맨 박명수가 창조한 팩폭 어록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거라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분명히 체감하는 경제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경제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 최이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